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죠.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동아일보 정치부의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도 국민의힘 출입하잖아요. 예. 요즘 뭐 취재하면서 조금 뭐 재밌는 일 없나요? 뭐 당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국민의힘 재밌는 일은 출입하는 없어서, 기자들은 예. 다 분위기 안 좋다 그러나요? 맞습니다. 네. 요즘 조금 당이 침체된 분위기인데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아무튼 전날인 1일 공식 출범했는데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동력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등과 같은 주요 당직 인선이 어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러는 자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당직 인선이 좀 최대한 빠르게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 이제 이 송원석 비대위 자체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임기다 보니까 아, 네 이제 그렇군요. 길지 않아서 좀 당직들을 서로 고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질문 곳곳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죠. 첫 번째 이슈 뭐죠? 첫 번째 이슈는 V의 지시입니다. 예. 네, V의 지시. 네, 오늘 동아일보 지면 1면 톱 기사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지시했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네. VIP라고 하면 이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V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간단히 지칭하는 은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뭐전 정권에 V1, 뭐 V0 뭐 이런 맞습니다. 말도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V를 줄여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 지난해 10월 이제 북한 무인기가 평양상공을 침투해서 북한 평양상공에 우리 무인기가 이제 침투를 해서 전단을 뿌렸다는 주장을 이제 북한 측에서 했었는데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가 12상 비상겸을 앞두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녹취록을 지금 특검이 확보했다 뭐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됐다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이제 처음 출석했던 28일 네.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인기 관련 외환 내란 혐의였습니다. 그쵸? 당시 조사는 계엄령 문건뿐 아니라 무인기 작전 지시와 은폐 의혹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튼 무인기가 간 게 지난해 10월이에요. 그래서 12.3 계엄의 2달 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인기 투입은 인정하면서도 이게 뭐 단순 정찰 목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 정찰용으로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북한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평양이라는 특수한 최고 안보 구역을 정찰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게다가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시점이 계엄 검토 문건 작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단순 정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납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 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팀은 어제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겠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이 외환 유치,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 이게 상당히 중대한 혐의로 보이는데 이게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굉장히 중대 범죄인데 일단 외환 유치는 외국 등과 은밀히 공모해 전쟁을 일으킨 경우 형법 92조를 적용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북한과 공모했는지는 입증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내란 특검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이적죄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검의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알려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심우정과 임은정입니다. 네, 심우정과 임은정 어제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된 임은정 검사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하자 이런 시점에 맞물려서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검사장을 가려면 차장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임 검사는 부장 검사에서 바로 검사장으로 지금 직행한 케이스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지 몇 시간 후에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임은정 대정지검 부장검사 승진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임은정 검사는 또 한동훈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 주장이긴 한데 일단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임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민 추천제에서도 사실은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도 굉장히 추천을 받은 바 있는데 뭐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뭐 약간 코드 인사를 했던 뭐 문재인 정부였다면 그렇죠. 바로 뭐 더 고위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동부지검장이 우리가 뭐 법조계 용어로는 뭐 동서남북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장이 제일 뭐 그렇죠. 서부보다 중요 요직인데 예. 그래도 조금 순차적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좀 실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코드보다는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검찰 내에서 개혁 성향을 상징하는 인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까지 거론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동부지검장 역시 정치적 사건도 많이 다뤄왔고 예전에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주요 정치 사건도 다룬 지검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실무적 의미가 모두 크기에 네.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직 뭐 친윤 검사들이 뭐 남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만큼 대대적인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통 예상을 했습니다. 꽤 규모가 있긴 했지만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정진우 북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친윤 검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상원 대전지검장 역시 친윤 검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실력 중심의 실용주의적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친윤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 빼고는 좀 인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많긴 예,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네, 봉야 씨, 뽕야 아이디 뽕야 씨 있고요. 예지희망님, 순돌투님, 또 박수연님, 김케빈님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에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면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마지막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에어컨도 안 나온 데입니다. 제가 국회 출입해봤지만 에어컨 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예,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로 엿새째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는 거기 가서 계셔야지.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다. 아,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식하지 마. 단식은 뭐예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아니, 내가 내려올 거야? 그냥 찍어서 가십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 나를 지금 말이 며칠을 내가
지금 5일 며칠째, 5일째 바캉스? 토요일을 안 나오잖아요, 에어컨. 토요일을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뭐 진짜. 박홍근 의원이 그래도 세금도 안 그렇게 쓰는데. 얘기할 게 뭐지? 네, 나경원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 중인데 당사자인 김민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았네요. 좀 뭐 티격태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화기애 한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미묘합니다.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뭐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했고 어떻게 보면 티격태격 약간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네. 당초 나경원 의원의 수직 농성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풍기를 틀고 아이스 커피까지 마시는 모습에 대해서 바캉스 농성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은 동작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자 주말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다며 내부 비판을 여론을 의식한 듯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에어컨을 틀어드리겠다라고 답도 하고 둘은 이제 지역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동작 남매로라도 불렸습니다. 다만 이제 나 의원이 총리 인사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팻말을 지목한 뒤 빨리 철회하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와 손맞춰 잘하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덕담 나누는 모습 보면서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농성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진정성보다는 뭐 부가적인 게 좀 이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제 농성의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이제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의 농성이지만 김밥, 커피, 활짝 웃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피서 농성이냐는 비판이 국민의힘 일각에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안철수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오네요. 예. 국민의힘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어제 출범하면서 혁신위를 금주중 출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혁신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당 쇄신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또 송원석 비대위 임기가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쇄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안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예,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당권 도전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안 의원이 당권 도전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패널들 나오시면 평가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동아일보 이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